안녕하십니까. 네. 소유권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물권 변동부터 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 등기 필요한 것들 꼭 기억해야 될 게 몇 개 있었죠. 이행 판결, 점유 취득 시효, 그다음에 부동산 물권의 포기, 그리고 공유물 분할 협의 또는 소송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이런 것들은 등기 필요하다. 187조 등기 필요 없는 것들 꽤 많죠. 뭐 상속, 공용징수,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경매, 건물 신축,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소멸시 완성에 의한 지상권 지역권 소멸, 소멸 청구, 소멸 통고에 의한 지상권 전세권 소멸, 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원인 행위 실효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포기, 부동산 물권의 복귀, 그다음에 분배 농지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농지 소유권 취득, 농지 소유권 취득. 그다음 집합 건물 공용 보호라는 물권의 득실 변경, 뭐 이런 것들은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등기와 관해서 7개 이중 보존 등기, 특히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조건 무효다. 뭐 이렇게. 가등기,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순위를 보존할 목적의 등기. 가등기 할 수 없는 거 물권적 청구권. 이거 안 된다. 가등기 효력, 본등기 전에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추정력 없다. 소유자의 처분 행위 저지할 수 없으며 가등기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에 불법 말소되었을 때 회복 등기할 수 있고 부기 등기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가등기. 본등기 할 때 첫째,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라. 본등기 하면 순위가 소급한다. 그 결과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반면에 소유권은 본등기한테 취득한다. 그게 핵심이죠. 그런 것들이. 중간 생략 등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처벌하고 있으나 단속 규정에 불과해서 일단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조건 다 무효가 된다. 합의가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자 이전 등기 청구를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가 있음에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종 양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합의가 없다면 직접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고 대위 청구만 할 수 있다.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마지막,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동의 없이는 이전 등기 청구 못한다. 즉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된다. 이런 것들. 무효 등기 유용 안 되는 거, 표제부 유용 안 되고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전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할 때 안 된다.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매수인, 점유권 있다, 과실수취권 있다, 소유권은 없다. 이전 등기 청구는 스스로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를 승계시켜준 경우 둘 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마지막, 매도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승계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등기 청구는 채권적인 게 있고 물권적인 게 있다. 특히 채권적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점유 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조심하자. 둘 다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지만 점유를 승계시켜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여전히 소멸시에 걸리지 않지만 점유 취득시 완성자는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등기 추정력. 자, 추정력이 이제 안 되는 거 표제부하고 가등기. 그다음에 추정력의 범위 중에서 물적 범위, 원인, 절차, 권리 추정, 인적 범위, 등기 명인 또는 제3자가 제3자 또는 전 등기 명인에게 추정력 주정할 수 있다. 추정력 깨지는 경우 사망자 명의로 신청된 등기,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등기 관련 서류가 진정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 등기부 기재 자체로 부실 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등기 추정력 깨진다.
또 불법 말소는 권리 소멸의 추정이 깨진다. 건물 보존 등기 명의와 신축자가 다르다. 토지 보존 등기 명의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다. 추정력 깨진다. 뭐 그런 것들. 혼동,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기속이 되면 그 제한물권을 소멸하되 그 소멸하는 물권이 제3자 권리 목적이거나 후순위 권리가 존재할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기본이죠. 점유권, 조문 기억하자. 192조부터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점유권이 있다.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상실하되 점유 침탈에 의한 경우에는 점유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권은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상속인의 점유,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상속 사실을 몰라도 상속인이 점유권을 승계한다. 임대차 등을 통해서 점유 매개한 게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간접 점유자도 207조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점유보조자, 타인의 지시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점유권 없죠. 197조 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과실 없이는 빠지죠. 소유의 이사로 평온 공연,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선의 점유자가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로 바뀐다.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점유 승계가 인정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199조 점유를 특정 승계한 사람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점유 권리 적법 추정 동산에만 적용된다. 201조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할 수 있다. 악의 점유자 또는 선의지만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점유 멸실훼손 선의 자주는 이익 현존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해라. 악의 점유자나 선의지만 타주 즉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 하더라도 전손해를 배상해라. 103조 점유자는 선악불문, 자타불문,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으며 과실 수취한 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복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필요비, 유익비, 공히 점유물을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다. 204조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1년 내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방해받으면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았을 때 공사 착수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이 되면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07조는 간접점유자의 점유보호 청구권을 인정한 거고요. 208조 점유훼손과 본권훼손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유훼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그죠? 그 기본이 되는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달라 그랬어요. 이게 자꾸 생각을 해야 머리에도 남아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 체크했다가 또 확인해야 돼.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생각이 안 나는 거 체크해놨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자꾸 반복을 자꾸 해야 돼. 우리의 기억력의 최대 길이는 하루입니다. 하루. 자꾸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256페이지 소유권 나왔죠. 소유권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3문제 정도 나옵니다. 10년간 28문제가 나왔으니까 3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되죠. 그 중에 반드시 나오는 게 취득시효하고 공동소유 중 공유하고 이 두 가지는 거의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죠. 제한을 한다 그랬죠. 이 제한 관해서 조문 2개 211조, 212조. 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212조 토지 소유권의 상하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조심할 게 두 가지죠. 미채굴 광물과 미채굴 광물과 온천수죠.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반면에
온천수는 지하수 일정으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상하의 범위인데 그러면 좌우 평면적 범위는 어디까지냐? 요거 경계까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칠 텐데 이 경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원칙이 지적공부죠. 지적공부가 뭐예요? 지적도죠. 원칙이 지적도상의 경계가 됩니다. 특히 지적도상의 경계하고요. 현실 경계가 다를 수가 있죠. 이럴 때도 지적도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삼게 됩니다. 다만 기술적 오류로 측량을 잘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기준점을 잘못 잡는 등 기술적 오류로 측량을 잘못함으로써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현실 경계가 된다. 요거는 이제 민법 아니라 이제 2차 과목 공간정보법에서 나올 수가 있죠. 어쨌든 지적 공부상의 경계가 된다. 그게 원칙이다. 뭐 요런 제한이 일단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상린관계죠. 서로 상자, 이윤이자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소유권의 상호 이용을 조절하는 법률관계. 이게 상린관계죠. 소유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상린관계에 보면 조문이 몇 개 있고 좀 많죠.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라 하더라도 등기가 필요 없죠. 등기 필요 없죠. 소유권의 일부니까. 또 소유권이 항구성이 있어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으니까 상린관계도 소멸시효로 소멸하는 경우는 없죠. 상린관계가 정의가 되려면 부동산은 인접해야 되죠. 서로 상자, 이윤이자 쓰니까 인접해야 되죠. 소유권자 사이에 적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이때 확대하죠.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소유권자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물권법 규정이 대부분 강행 규정이지만 상린관계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죠. 대부분이 임의 규정이 됩니다. 이렇게 특징을 몇 가지 생각을 하시고 조문 몇 개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죠. 조문은 뭐 다 암기할 필요 없고요. 몇 가지만. 첫째가 경계표, 경계표 설치.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경계표 설치할 수 있죠. 따라서 어느 일방이 경계표를 설치하자라고 협력을 청구하면 협력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 이 비용이 두 가지죠. 설치비용하고 측량비용하고 그 지역에 관습이 없으면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고요. 관습이 없으면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고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해서 부담하죠. 그죠? 절반씩 부담한다. 면적 비례 부담한다. 또 주택의 벽이 담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건물의 외벽이 경계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동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공동비용으로 설치한 경계표는 공유로 추정을 하죠. 공유로 추정하면서 분할이 금지가 되죠.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경계표죠. 그래서 경계표와 관련된 조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경계를 넘어온 나뭇가지와 나무뿌리 이렇게 되죠. 나뭇가지는 제거 청구 후 제거하고요. 수지, 목근, 나무뿌리는 임의로 제거하죠. 경계선 부분에서 건물 질 때 몇 미터를 띄워야 되다? 반 미터. 반 미터를 띄우지 않으면 인접지 소유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대. 다만 이미 공사가 완성됐거나 공사 착수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철거는 청구할 수가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건 이제 지상시설이고요. 반 미터. 지하시설은 경계로부터 2m를 띄워야 되는 게 있고 깊이의 반을 파 내려가는 깊이의 반을 띄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2m를 띄워야 되는 건 대표적인 게 정화조고요.
깊이의 반을 띄워야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지하실 공사입니다. 정화조 같은 건 얕게 묻지요. 얼핏 생각하면 깊이 묻어야 될 것 같죠? 깊이 묻으면 빠졌을 때 어떡할 거야? 얕게 묻는 건데. 반면에 지하실은 뭐 지하 7층, 8층 막 파내려가죠. 그러니까 얕게 묻는 것들은 2m 띄우는 거고요. 깊이 파내려갈 수 있는 것들은 깊이의 반을 띄우라 뭐 이렇게 됩니다. 대표적인 건 정화조, 지하실 공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조문 간단히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요놈 권리 중에서 주의 토지 통행권 여기가 아주 중요하죠. 219조 유상통행권 원칙이죠. 유상통행권 220조 무상통행권이 예외적으로 있죠. 그리고 조문 확인한 다음에 대법원 판례 쫙 정리하셔야 되는데 뭐 판례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을 머릿속에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유상통행권 219조의 요건, 효과 생각을 해보자. 한꺼번에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이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는 건 두 가지죠. 아예 없어. 즉 맹진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통로가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그럴 때 갑은 을소유 땅을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출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갑은 을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사 방법을 택하고 을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전제로 을의 땅을 통행할 수 있죠. 그게 유상통행권이죠. 그죠? 자, 이렇게 의요건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요건과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로가 없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인정이 되니까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뭐 여기 하나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효과와 관련해서는 첫째, 어느 정도의 범위와 폭이 인정되는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와 폭,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됩니다. 장차 이용사항을 대비하여 미리 그 범위와 폭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또 건축 관련 법령에 도로 폭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행정 목적상 규정일 뿐 주의토지 통행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도로 범위의 폭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구체적인 효과는 뭐죠? 통행할 수 있고 통로 개설할 수 있고 포장도 가능하며 방해되는 담 같은 걸 철거까지 할 수 있죠. 당연히 이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마치 자기 땅인 양 배타적 점유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되죠. 요거까지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언제 소멸하는가? 공로에 접하게 되면 소멸하겠죠. 즉 통행권이 필요가 없어지면 소멸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보상 의무를 게을리했다 해서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자, 이때 보상은 누가 해야 되는가? 통행권자가 하죠. 따라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이 사람은 보상 의무가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기본이 여기까지. 자, 무상은 어떤 거냐? 공유 토지가 있었다. 갑과 을이 그거를 분할했다. 공유토지 분할 또는 토지를 갖고 있던 갑이 일부를 양도했다. 이렇게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일부를 양도했더니 그 결과 맹지가 생겼다. 이 경우 그 분할의 직접 당사자 사이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 사이 요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그 분할이나 일부 양도 당사자의 특정 승계인 얘는 다시
일반의 통행권으로 돌아가라. 유상통행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것만 220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예요. G2 통행권은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취득이 나오죠. 이게 중요하죠. 소유권 취득은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법률행위는 매매 등 계약을 통한 취득일 것이고요. 법률행위는 187조의 적용을 받아서 상속 등을 통한 취득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외에 우리 민법이 따로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지난주에 봤던 도둑놈으로 노트북을 산 경우 선의 취득,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 이렇게 되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작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첨부라고 해서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법은 특별하게 법에서 요러한 경우에 요러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 거기서 핵심이 요놈이죠. 요구하고 부합하고. 나머지는 뭐 조문만 간단히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취득시효가 뭐냐. 아주 중요하죠. 취득시효는 뜻이 뭐죠? 갑소유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한 자가 일정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이게 취득시효죠.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뺏어가지고 그렇게 넘겨주는 제도가 취득시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첫째, 소유권뿐만 아니고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분묘기지권 이런 것도 가능하죠. 안 되는 거 기억해야 되죠. 세 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저당권 안 되고, 점유권 안 되고, 유치권 안 되고.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이런 거는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는 취득할 수가 없다. 기억하시고. 유형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효와 동산 소유권 취득 시효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면서 부동산, 동산, 공히,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게 있죠. 반면에 부동산은 등기부 취득 시효라는 게 하나 더 있죠.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245조 1항 좀 이따 볼 거죠. 246조 2항, 45조 2항 이렇게 되죠. 동산은 246조 1항과 2항이죠. 그래서 요거는 조문만 보시면 되고요. 핵심이 요 두 놈이죠. 그 중에서도 요 놈. 자, 요 놈을 보기 전에 취득시효가 가능한 그 대상, 객체. 일단 기본이 부동산 또는 동산이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가능한데 그 중에서 이것도 될까? 이것도 될까? 판례가 있죠.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게 뭐가 있죠? 자기 부동산 되죠. 이거 된다 그랬어요. 토지 일부 된다 그랬습니다. 토지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하면 그걸 쪼개서 등기를 넘겨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공유 지분 되죠. 토지 공유 지분 같은 것들.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 되죠.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물 되죠. 수리조합이 축조한 저수지 같은 거 이런 것도 된다 그랬어요. 반면에 안 되는 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안 된다 그랬고요. 당연히 자연적으로 조성된 공물 안 된다 그랬고요. 집합건물 복도계단 공용부분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꼭 구별해서 이런 건 암기의 문제예요.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를 보자. 의요건 효과가 한 방에. 의요건 효과가 한 방에. 245조 1항에 의하면 예를 들어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하면 그냥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부동산 점유 취소의 뜻이죠. 그리고 요게 요건이고 요게 효과가 됩니다. 효과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에게는 일단 뭐가 생긴다? 이전 등기 청구권이 먼저 생기죠.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권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이익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니까 시효이익의 포기, 그럼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또는 시효 완성의 효과, 이렇게도 부르죠. 시효 완성의 효과.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자, 여기서 요건과 관련해서 자, 갑수의 땅을 20년간 점유한 을하고 갑하고 소송이 붙었다. 을은 당연히 이걸 주장하게 될 것이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197조 1항에서 을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을은 소송에서 그 증명 안 해도 됩니다. 지난주에 봤던 점유태양의 추정 규정 때문에 이건 추정, 증명 안 해도 되죠. 자, 문제가 요 20년 계속 점유인데 20년 계속 점유를 인정받으려면, 추정을 받으려면 특정 두 시점에 점유를 해야 되죠. 그 특정 두 시점이 언제와 언제냐? 대원칙. 갑수의 땅을 을이 점유를 개시한 날. 그죠?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 시효가 완성된 날, 요 두 날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을이 20년 계속 점유를 추정받으려면 최초로 점유를 개시한 날과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 요때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야 20년 계속을 추정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 날짜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현재 점유하고 있는 때를 기준으로 기간을 역산해서 그 기산일을 임의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거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간 역산이라든가 기산일 임의 선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판례가. 예외가 있겠죠?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니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첫째,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그러면 너는 아무 때나 선택해도 된다.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또 하나는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병에게 매각.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됐는데 그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 을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고 그날을 새로운 기산일로 삼아 또다시 20년 경과한 경우, 요거를 우리 대법원이 2차 취득시효라고 부르게 되고요. 요 경우에는 요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를 새로운 기산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아닌 다른 날을 기산일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요건이죠. 자, 효과는 이전등기 채권이 생긴다 그랬죠. 자, 요 이전등기 채권 안에서 첫째, 누구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그랬습니까?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 그죠?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되니까 그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는 병이니까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20년이 되는 병이 소유자일 테니까. 반면에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이 둘을 나눠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와 관련해서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란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말하겠죠. 그런데 첫째, 이 땅이 미등기 부동산이야. 그럼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나? 아니지. 20년이 되는 날 진정한 소유자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갑인데 무효 등기야. 그럼 무효 등기 명의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 봐야 역시 무효겠죠? 그러니까 무효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 합니다. 누굴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라. 그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이전 등기 청구 관련해서 그런 거 확인을 좀 해두시면 2개 정도. 세 번째로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점유를 상계시켜주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그죠? 247조.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결과적으로 을은 이때부터 소유자였던 거예요. 등기를 하게 되면. 그죠? 소급표가 있다.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일단 기본입니다. 의요건 효과가 관해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례 형태로 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함으로써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다. 첫째, 을이 등기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전매를 해서 팔아넘겼다. 즉 시효 완성된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갑을 상대로 을의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라.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라.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 하나 하고요.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 갑이 소유권 상실을 염려하여 병에게 팔아넘긴 경우 첫째, 을은 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무슨 책임을 묻냐? 채무 불이행 책임은 안 된다. 갑과 을에 계약을 했던 건 아니니까. 그러면 무슨 책임 물어야 될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갑이 을의 시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가 을에게 등기를 넘겨야 되는 걸 알면서도 병에 팔아넘김으로써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능이 돼버렸다. 갑의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갑의 불법행위에 병이 적극가담을 하게 되면 무슨 가담? 적극가담. 그럼 요거는 무효가 될 것이고 병등기도 무효가 될 것이다. 이 병등기가 무효가 됐을 때는 을은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이중매매에서 봤죠? 직접 말소 청구를 못하고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세 번째, 갑이 병에게 팔아먹어가지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이 되면 을은 여전히 갑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하나의 사례고요. 또 하나는 갑소유 땅이 수용이 된 경우죠. 수용이 되었을 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보상금 내놔라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팔아먹은 갑 또는 수용당한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을이 갑이 팔아먹거나 수용이 되기 전에 갑을 상대로 취득시 완성 사실을 주장했거나 이전 등기를 청구했었어야 한다. 갑으로 하여금 자신의 취득시 완성 사실을 알게 한 경우 그 경우에만 불법행위 책임이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기본이죠. 기본 사례 형태.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꼭 따로 기억해야 될 거. 의리 취득시 완성돼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다. 근데 아직 등기는 하지 않고 있다. 등기는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을은 등기 권리자죠. 따라서 의뢰 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의뢰 점유는 더 이상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 반환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요거 한 세트 하고요. 또 하나, 갑소유 땅에 의뢰 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런데 을이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 세 가지. 갑이 의뢰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른 채 건물을 진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없다. 철거 청구 못한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갑은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철거 청구 못한다. 또 의뢰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등기하기 전에 갑이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다. 나중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소유권 상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병에게 변제를 했다. 갑 대신 돈 갚은 거죠. 이때 갑에게 쫓아가서 내가 네 대신 돈 갚았다 나한테 내놔 이렇게 구상할 수 없다. 구상 안 된다. 구상 안 된다. 세 번째, 아까 의뢰 소유권 취득은 소급한다 그랬죠. 근데 이 소급표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 갑소유 땅의 의뢰 시효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국세청이 압류를 했다. 과세관청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을이 등기를 했다. 그리고 국세청에 쫓아가서 20년부터 내 거였다. 소급표 주장할 수 없다. 즉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제한된다. 이런 기본이 되는 것까지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좀 많죠. 나중에 이제 사례 형태나 이런 걸 나왔을 때 어떤 게 자주 나오는가를 딱딱딱 문제풀이에서 확인하셔갖고 머릿속에 다시 한번 쫙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죠. 이거 간단하죠. 예를 들어 A 토지가 있어요. 등기부가 있는데요.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을에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땅에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네? 병. 이 땅이 병소유네? 자, 이 땅이 병소유라면 무효등기죠. 등기에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이것도 무효죠. 큰일 났죠, 을은.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 병하고 소송이 붙으면 을은 소유권을 상실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을이 이 땅을 점유한 상태에서 10년이 됐네?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죠. 자, 등기부 취득시효도 의, 요건, 효과 한 방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게 되면 뭘 취득? 소유권 취득.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첫째, 이 등기는 무효등기죠. 이게 유효라면 얘는 소유자예요. 그죠? 굳이 등기부 취득시효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효등기. 두 번째, 선이 무과실 점유까지 필요하죠. 이때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되니까 시효 완성자가 증명해야 되죠. 선이 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면 족하다. 시효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이 무과실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또 얘가 아직 10년이 안 됐다. 그런데 갑이 등기도 되어 있었고 점유도 되어 있었는데 얘가 7년, 얘는 3년. 점유승계 인정되고 등기승계도 인정된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하여 10년. 전 등기 명인의 등기를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것들이 요건에서 기억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취득해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리고 우리 봤어요.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라고. 얘가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이 돼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등기가 설령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거나 무단으로 이전이 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부 칙시효예요. 반면에 동사는 이건 조문만 기억하시면 되죠.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죠. 10년짜리는 소유의 이사로 평원 공연점이죠. 5년짜리는 소유의 이사로 평원 공연선의 무과실 점유가시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됩니다. 이렇게 취득시효 중에서 특히 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이거를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뭐 거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256, 257페이지는 자만 올 때 한번 쫙 읽어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258페이지 상린관계 의의가 있고요.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의의 적용 범위 간단히 확인하시고 건너뛰어서 오른쪽 주의투지토인권 219조와 220조 확인하시고 밑에 의의. 자, 다음 페이지 니은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해라. 판례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한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배타적 점유 안 된다. 동그라미 2번에 요건 4줄 및 6번째 줄, 7번째 줄 가면 명의 신탁자라고 돼 있죠. 토지의 명의 신탁자 한 놈 추가 불법 점유자. 이 땅의 어디 갔어? 이 땅의 명의 신탁자나 불법 점유자는 주의투지 투기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놈 기억하세요. 명의 신탁자 하고요. 불법 점유자. 요 놈은 나중에 지역권에도 나옵니다. 통행지역권 취득 못하는 놈. 요 두 놈은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밑에 기억 니은. 동그라미 3번 인정범위 기억. 오른쪽 니은. 리을. 미음. 리을 미음. 슛. 동그라미 4번의 원칙 유상이죠. 기억과 니은. 동그라미 5번의 예외가 무상이죠. 기억의 세 줄. 기억의 세 줄. 다음 페이지 니은에 퍼렇게 되어 있는 거.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이 적용이 된다는 거. 딱 그 정도. 그 다음에 조문이 쭉 나오는데 뭐 263페이지 있는 조문은 쳐다도 안 보셔도 되고요. 한 장을 넘겨요. 역시 264페이지도 볼 필요 없고요. 265페이지에 있는 거 237조 1항, 2항과 239조 공유로 추정. 그리고 하나 더 써야 된다 그랬죠. 뭐 분할금지. 쭉 내려가서 수지목근 제거가 있죠. 240조. 한 장 넘겨서 242조. 경계선 부근 건축이 있죠. 1항, 2항. 쭉 내려가서 244조. 지하시설이 있죠. 1항에 보면 우물, 용수, 하수,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 이렇게 돼 있죠. 뭐 물탱크라든가 정화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2m 띄워라. 반면에 세 번째 줄 지하실이라고 돼 있죠. 깊이 반을 띄워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린관계. 그리고 이제 소유권 취득이 나왔죠.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법률 행위다.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쭉 돼 있고 양가로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네모 2번 취득시효가 나와 있죠. 서설에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표 중에 두 번째 칸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 동그라미 2번 저당권과 동그라미 4번 점유권, 유치권. 1번은 당연하죠. 가족법상 권리. 아무리 20년 이상을 친하게 지냈다 해서 가족법상의 권리가 생길 리는 없지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3번에 형성권, 취소권, 해제권 이런 것도 취득시효 못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45조가 나와 있죠. 부동산 소유권 점유취득시효. 1항 조문 확인하시고요. 주체는 뭐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 다 되는데 양가로 2번 자기 소유 부동산 된다. 토지 일부 된다. 그다음에 날개에 보면요. 기출문제 지문이 2개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게 성명불상자. 불상. 우리 많이 들었죠? 불상의 발사체. 예? 뭐요? 몰라. 모른다는 뜻이에요. 불상. 성명이 이름이 불상한 이름이 아니고 이름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분명히 소유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 그게 성명불상자. 아니, 많이 들어보셨잖아. 불상의 발사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못 들어보세요? 아니, 미사일을 쏘면 불상의 발사체로 했잖아, 맨날. 그게 불상을 쏘는 거야? 아니잖아. 분명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다음 페이지 국유재산 둘로 나눠서 일반재산 된다, 행정재산 안 된다. 밑으로 쭉 내서 공유지분 된다. 이렇게. 자, 6권 나왔죠? 양가라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평원, 공연, 자주점유. 기억, 자주점유 추정된다. 기억, 니은, 평원, 공연 점유도 추정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 20년 계속점유. 기억, 니은의 A. 박스 밑에 B. 동그라미 3번에 등기. 기억의 A. 채권적. 다음 페이지 B. 그 다음에 니은은 뭐죠? 이거죠.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 그죠? 그럴 때는 그 20년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가 니은이고요. 반면에 그림 밑에 디귿. 취득시효 완성 후 바뀌었다. 을이 20년이 되고 나서 갑이병한테 팔았다. 이때는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가 디귿이죠. 다만 오른쪽 A 이게 뭐죠? 2차 취득시효죠. B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불법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B, C를 묶어보면 C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문제되지 않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라. 그런 내용이죠. 그게 B, C죠. 그죠? 넘겼습니다. D.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의뢰 이전등기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떠한 사유에서든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 여전히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판례 밑에 2가 뭐죠? 대상 청구권이죠. 그죠? 오른쪽 1번. 취득시 완성 당시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 하라 그랬죠. 보존등기 했어. 그럼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1번이죠. 그죠? 갑소유 땅인데 미등기 부동산이야. 의리시효가 완성됐어. 완성 후에 보존등기했어. 얘가 하든 상속인이 하든. 그럼 이전등기 청구하면 되죠. 그 1번.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3번은요.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걸 20년간 점유했어요. 근데 얘가 명의 수탁자였어. 그런데 명의 신탁자가 따로 있어. 의뢰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이 명의상 약정이 해지가 됐어. 명의 신탁 약정이 해지가 됐다는 건 이 명의상 약정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보게 되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그 유효한 명의신탁은 해지가 가능해요. 자, 의뢰시효가 완성되고 명의상 약정이 해지가 돼서 등기가 신탁자에게로 넘어갔어. 이럴 때 그런 신탁자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없다가 됩니다. 즉 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됩니다. 요 3번도 간간히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왜요? 그러지 마시고요. 머리 넣으세요. 나머지는 뭐 너무 어려운 것들이니까 필요 없고요. 자, 넘겨서 277페이지 3번.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아까 뭐라 그랬죠? 소유자는 시효완성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랬죠. 하나 더.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봤더니 다섯 번째 줄. 갑이 취득 시 완성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신축했다. 점유자 을은 갑에게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 갑이 건물을 지었다 모르고 이때 을은 갑에게 철거 청구 못한다. 다음 페이지 3번. 예죠? 예. 어디 갔어? 예, 정. 점유자로부터 취득 시 완성한 자, 즉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은 미등기 전매로 산소문 세 번째 줄 법률 효과. 법률 효과 뭐예요? 이전 등기 청구권. 예? 그거를 승계하는 게 아니다. 점유만 승계한다. 따라서 정은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처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신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거 쭉 내려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등기 후의 효과. 점유계의 시시로 소급한다. 다음 페이지 등기부 취득시 245조 2항. 양가로 1에 동그라미 1번.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 등기 승계, 점유 승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죠? 오른쪽 동그라미 4번. 등기부 취득시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거나 이전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동그라미 4번. 밑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선의 무과실까지 필요하다. 양가로 2에 동그라미 1, 2. 됐죠?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246조 1항과 2항. 그 조문 확인. 이게 다야. 양 오지게 많죠? 괜찮아. 자꾸 읽어.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가면서 자꾸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중에서 취득시효와 관련된 거죠. 선의 취득은 뭐 도둑놈부터 산 거 말씀드렸고. 요거 있죠. 조문만 확인하자.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 첫째,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 이사로 점유한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면에 유실물은 남이 잃어버린 거죠. 습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첫째, 동산의 하나죠. 두 번째, 공고하고 6달 지나야 되죠. 그럼 습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6개월입니다. 반면에 매장물은요,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됩니다. 두 번째, 발견만 하면 되죠. 점유 안 해도 되죠. 무주물 선점이나 유실물 습득은 점유까지 해야 되지만 매장물은 발견만 하면 되고요. 이것도 공고해야 되고 1년 지나야 되죠. 그 다음 남의 땅에서 매장물을 발견했다. 그 땅 주인과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하도록 하고 있죠. 즉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가 되죠. 법률 규정한 공유. 거기에 매장물 발견.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중에 세 가지는 조문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또 문제죠. 요거 전부. 요건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